자,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정보 알아보는 뷰티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일상에서 자주 걸리는 질환들 대처법 알아봅니다.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죠. 건강한 뷰티 단양에 사는 50대 직장인의 사연. 저는 젊었을 때부터 치아가 좋지 않았습니다. 치열도 고르지 않았고 잇몸도 자주 부어서 고생을 좀 했죠. 어느덧 나이가 50대. 여기저기 하나둘 고장나기 시작하는 몸을 보며 건강을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치아가 말썽을 피우더라고요. 치과에 가니 의사 선생님은 제게 임플란트를 추천했습니다. 저는 임플란트 시술이 금방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임플란트를 하려면 주변 치아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정밀 검진을 자세하게 받은 뒤 치료 계획을 세워 시술했는데 치료가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받은 임플란트 시술,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하시던데요. 어떻게 해야 잘 관리하는 걸까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 사후 관리, 건강한 뷰티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네, 자, 임플란트 시술 은근히 걱정도 많이 될 법한 그런 부분인데요. 특히 요즘은 40, 50대도 이 시술을 많이 한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치과 전문의 민관승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임플란트 사후 관리가 주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먼저 임플란트 어떤 시술인지 알려주시죠. 네. 임플란트란 쉽게 말씀드리면 제2의 치아를 만드는 시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내 치아가 빠진 부위에 인공 뿌리인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새로운 치아 모양을 만들어서 저작 기능과 심미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렇게 모양이 예쁘게 나왔어요. 네, 저 임플란트 수술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장점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임플란트가 없었던 과거에는 치아를 상실한 경우에 옆 치아를 삭제하여 연결하는 브릿지라는 치료를 했었는데요. 네. 임플란트 치료를 하게 되면 주변 치아는 그대로 두고 치아를 잃은 부위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치아와 임플란트 모두 튼튼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틀니로 치료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네. 뺐다 꼈다 하는 번거로움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잇몸에서 지지를 받는 틀니에 비해 단단한 임플란트가 힘을 받아주기 때문에 저장력이 우수해서 보다 튼튼하게 내처럼 잘 씹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와, 저는 저 장면만 봐도 사실 좀 무섭거든요. 일단은 사실 그렇죠. 치과 하면 이 소리 나는 건 무섭고.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임플란트 수술도. 네, 맞아요. 근데 치아와 잇몸은 스스로 치유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섭다고 우리가 치료를 미루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좀 아프죠? 네. 안 아플 수는 없겠죠. 안 아플 수는 없고, 네네. 예. 어쨌든 무섭고 좀 아프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결과가 좋다면 그래도 또 한 번쯤은 좀 잘 관리받고 좀 이렇게 좀 받으시면 좋겠는데 특히 자연 치아의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진짜로 사실은 잘만 된다면 꼭 해볼 만한 그런 맞아요. 시술인 것 네네. 같긴 합니다. 그 자연 치아처럼 그렇다고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음.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네. 임플란트는 기존의 치료 방법에 비해서 혁신적인 장점이 참 많은 치료입니다. 네.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임플란트가 잇몸뼈에서 굳어 단단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과요. 예. 그리고 치료 케이스에 따라 상실 치아가 많은 경우에는 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아무래도. 이제 클 수 있다는 부분일 텐데요. 네. 다행히도 올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경우에 보험 적용이 가능한 임플란트 2개에 대해서 기존에 비해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요즘 최근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으신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계십니다. 65세까지는 기다려야 되겠네요. 어쩐지 아니 저희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도 임플란트도 막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도 슬슬 임플란트를 해야 될까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이게 충치나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은 네네. 아무래도 잇몸이나 뼈가 좀 약해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맞아요. 가능한가요? 네네. 최근 20년간 임플란트 치의학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면서 사실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한계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잇몸 질환이 있었던 분들의 경우도 정확한 진단과 시술을 통한 임플란트 치료로 생각보다 오랫동안 튼튼하게 잘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다만 이런 분들의 경우 치아를 상하게 했던 잇몸 질환 요인을 각별히 조절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잇몸 치료 및 임플란트 사후 관리가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네. 제가 또 주변에서 듣기로는 임플란트 수술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뼈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렇게 네네. 막 이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 네. 어떤 경우에 도대체 그렇게 하게 되나요? 네, 픽스처라고 부르는 임플란트 기둥을 지지하는 잇몸뼈가 약하거나 부족한 경우에 우리가 뼈 이식 수술을 동반해서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아,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튼튼하고 네네. 단단한 집안 위에 집을 지어야 건실하게 오래 가는 것처럼 임플란트 치아라는 집을 만들기 위해 단단한 집안을 만드는 과정이 뼈 이식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해요. 예.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난이도 있는 뼈 이식 수술 방법으로는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위턱뼈의 경우에 잇몸뼈 높이가 부족해서 임플란트 심기가 어려운 경우 상악동이라고 하는 저 공기주머니 네네. 위에선 보이시죠? 예. 저 곡선 부분이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기주머니인데 예. 저 공기주머니를 들어 올려서 네.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는 뼈 공간을 만들어주는 아. 방법.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은 아래쪽에 이 예. 곡선 부분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아, 있으세요. 그러네요. 예. 저렇게 임플란트 뼈 공간을 만들어지는 수술을 이제 뼈 이식 수술이라고 볼 수 저는 있겠습니다. 딴데 어디 뼈를 막 해갖고 그게 아니라 네네네. 네. 제 임플란트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해요. 이거 평생 쓸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마도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실 텐데요. 내 치아도 관리 여부에 따라 평생 쓸 수도 있고 생각보다는 얼마 못 갈 수도 있는 것처럼 네. 임플란트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임플란트도 자연치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전신 건강과 저항력 그리고 구강 위생 상태, 개개인의 식습관 차이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요. 정기적인 검진 및 관리를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 수명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내 치아를 상하게 했던 내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게 했던 이제 경험을 거울 삼아서 네네. 치아가 상했던 원인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하여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동기로 삼는 관심과 노력 여부이실 텐데요. 이런 환자분들의 경우 10년에서 15년 또는 그 이상 충분히 오랫동안 잘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평생 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럼 그럴 이 관- 수 있으면 좋으시죠. 그러니까요. 진짜요. 네, 근데 맞아요. 그래도 관리만 잘하면 네네. 뭐 10년 이상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10년마다의 주기로 이렇게 뭐 바꾸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그 부분이 네. 환자분들이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 보철 수명을 말씀드릴 때 대략 평균 이제 10년 이상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때문에 10년마다 매번 교체를 해줘야 하는 건가라는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하지만 임플란트 뿌리를 우리가 10년마다 매번 심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플란트 치아 보철의 나사나 부품들을 필요에 따라 손보고 중간중간 교체해야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의 비유를 들자면 네. 자동차도 관리가 잘 된 경우에는 본체를 오랫동안 쓰기 위해 중간중간에 이제 점검과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모성 부품들을 교체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플란트 치아도 저장력을 받으면서 소모되는 이상이나 문제점들을 네네. 정기 검진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교체나 수리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 자동차 얘기를 하시니까 쏙 귀에 들어오는데. 근데 주변에 보니까 시술한 다음에 사실은 통증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또 병원 다니시는 분도 제가 봤고 그래서 네,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시술한 다음에 통증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네, 네.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시술 후 통증이 문제가 될 때보다는 사실 시술 전 두려움이 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는데요. 네네. 시술 후 통증은 발치나 염증 치료에 비해서는 크게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수술이라는 이름이 주는 이제 과도한 두려움이 크시고요. 이제 이 부분을 줄이고 안심시켜 드리는 경우에 네. 수월하고 편안하게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안도하시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으십니다. 네. 제 임플란트 수술로 문제가 생겨서 뺀 경우에 다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는 게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네네. 임플란트의 역사가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임플란트 발치나 재수술의 사례도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요. 임플란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치과병원의 경우 임플란트 발치를 하는 경우에도 재수술에 대한 기술이 충분하기 때문에 발치한 부위도 다시 임플란트로 재식립하는 재수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다만 추가적인 뼈 이식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셔서 조금 더 난이도 높은 임플란트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임플란트 수술 후에 치아 관리가 뭐 따로 필요한 거지 똑같이 칫솔질을 해야 되는 안 할 수는 없는 거겠죠? 네. 칫솔질을 안 하면 큰일 나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임플란트 치아는 자연처럼 썩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따라서 치아보다는 임플란트 보철 주변에 잇몸을 잘 닦아주는 것이 저희 중요하고 강조합니다. 네. 특히나 임플란트 치아와 자연치 사이에는 뿌리 형태의 차이 때문에 구조적으로 잇몸 사이 공간이 넓은 특징이 있어서 치실이나 네. 화면에서 보시는 지금 것처럼 저렇게. 치실이나 예. 치간 칫솔로 부가적인 청소나 잇몸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임플란트를 하고 계신 분, 혹은 이제 앞으로 하실 분 하시면서 이제 유혜정 리포터처럼 칫솔질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치료는 상실 치아를 회복하는 가장 획기적인 최신 치의학 분야로 성공률도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내 치아를 뽑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상실감을 주고 속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 없게끔 내 치아를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연 치아를 상하게 했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같은 문제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치, 치주염, 교합의 3박자를 고려하여 치료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제2의 치아, 임플란트 치료가 꼭 필요하다면 안정적이고 숙련된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관리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제2의 치아라고 하는 임플란트 치료, 사고 네. 관리도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요즘 의외로 녹내장, 백내장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니까 이와 네.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민관소 원장님 그리고 또 유혜정 리포터까지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까 내드렸던 생방송 아침에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한 건축물에 한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어진 주택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아파트, 2번 펜션, 3번 리조트, 4번 단독주택 가운데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다 좋습니다만 정답 맞춰주셔야 됩니다. 네. 샵 0997번,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네. 문자 함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네. 행복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100만 원이 생긴다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무엇인지. 구본상 아나운서 술 마신다고. 네. 자꾸 이러지 마세요. 아니, 뭐 일단 뭐 주구나 얘기를 해야지. 이거 뭐 주지도 않으면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네.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도 한번 행복한 상상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